네, 지난 한 주는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세미나가 또 있어서 세미나도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또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출근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상황, 변동되는 글로벌한 세계적인 어떤 현황들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또 잘하는 게 있죠. 흐름을 파악하는 거는 또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약간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접근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지난 세미나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실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는데, 실제로 하반기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산을 늘리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특히 부동산 투자는 실패하면 상당히 큰 손실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도 맞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주택 같은 경우는 등락이 있다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실 타이밍이에요. 하반기는. 특히나 올해 하반기는 제가 보니 3고라 그러죠. 환율, 금리, 물가, 이 세 가지가 일반인들, 여러분들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여러분들도 예측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워낙 물가가 비싸고 또 집값도 주거 비용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 MZ세대들 같은 경우에 박탈감도 상당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시대적인 변화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장기에 주거가 불안정했을 때 주거 안정이라는 말을 되게 강조하면서 정책을 폈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최근에 이제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또 특히 주택은 투자재가 아니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바뀐 것도 보면 시대적인 상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좀 보수적으로 하반기에는 투자 결정을 하시거나 또 기회가 왔을 때 물론 하긴 하셔야 됩니다. 국민 대부분은 자기 집을 소유하는 데 목적이 또 목표가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동탄이 22억을 찍었다, 국민평형이 22억이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헛웃음을 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포모다. 우리 포모가 뭔지 아시죠? 남 따라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포모 현상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2006년, 7년, 8년 요 당시에 여러분들 그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용인이 그 당시에 집값이 15억씩 했습니다. 그 집값이 6억, 5억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이렇게 짚어보고 가실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 된 것 같다라고 해요. 어제 이제 전문가가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5억씩 성과급 받으면 기존의 집을 가지고 동탄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5억 다 받아봐야 반은 세금입니다. 하지만 연봉은 어차피 여러분들 쓸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돈이에요. 평상시 받던 월급들은.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22억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 왠지 저는 언론에 이런 기사들이 왜 나오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나오는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22억짜리 집이 싼 아파트도 아닌데, 그것도 동탄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동탄에 22억 주고 사서 그게 투자재로서 맞는 건가? 물론 실거주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22억, 예를 들어 20억이라고 하자고요. 굳이 동탄에 그걸 왜 살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서, 남들 한다고 강남 따라가실 건 아닙니다. 남들 따라하다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뭔가 좀 불안합니다. 제가 이 매크로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보는 흐름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뭔가 좀 많이 불안한 시간이 왔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지난주에 김용범 실장이 보유세, 세제 개편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7월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달 세제 개편 얘기가 나면 아마 시장이 진보 보수로 나눠가지고 갑론을박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분명히 반응은 또 올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세제 개편 중에서 보면 장특공제도 얘기도 있고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말씀도 드리고 뭐 보유세야 올리는 걸 이제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 대체 얼마나 올릴 거냐가 문제지 뭐 당연히 올릴 거라는 거는 일반 국민들 머릿속에 다 인지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강달러 기조로 바꿀 것 같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그걸 모르실 수 있는데 무서운 부분입니다. 강달러로 바꾸면 우리나라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거죠. 강달러 기조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 금리입니다. 7월 달에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존에 대출 받으셨던 분들은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부분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7월 달부터는 움직인다고 합니다. 뭐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보면 여러분들한테 꼭 투자로 적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서민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지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 타이밍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마지막 주입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세상을 조금 바라보면서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투자나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시는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부동산, 건설 쪽이죠. PF 시장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게 없다 보니 하반기에 건설사부도나 PF 사업장들, 신탁사나 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뭐 좋은 기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 조정이 많은 이런 좋은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현금을 들고 계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지금 주식시장이 호황이고 또 대기업,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성과급을 이유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타올라야 되는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기회와 위험이 공존해 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고 보수적으로 운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하반기는 일반인들 대부분의 국민 90% 이상한테는 불안한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 방향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아침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